네, 이번 시간에는 직무수행계획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영상 중에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구조로 써요라는 영상들이 한 두 개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얘기지만 한번 임팩트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수행계획서가 정해진 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딱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종류 중에 하나인 직무수행 계획서는 말 그대로 내가 입사 후에 또는 재직자들도 직무수행 계획서를 간혹 씁니다. 어떤 연봉 협상이라든지 승진을 위한 어떤 그 제출 서류로 쓰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구직자분들이 쓰시죠. 이때 직무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계획을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그게 뭐 천자, 글자 천자, 이천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종이 매수로 뭐 1매, 2매, 3매, 심지어 뭐 10장까지 쓰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핵심, 이 직무수행 계획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플랜, 일정 계획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계가 있죠, 한계. 한계가 뭐냐면, 아까 제가 구직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쓰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직자들도 쓰긴 쓰는데, 재직자, 그 조직 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회사 내부의 어떤 제도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강조하는 점, 사업의 방향 또는 그 어떤 주요 사업 포인트의 한계점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참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 직무수행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현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구직자분들이 쓰시니 이 직무수행 계획서가 어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료 정도 수준밖에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서 이 정보를 얻느냐? 그래서 다른 영상에도 제가 그런 정보들을 몇 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최대한 현실성 있고 그 기관과 그 직무,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라 그러면 A 기관의 일반 행정과 B 기관의 일반 행정이 서로 경쟁 기관이면 유사할 수 있지만 아예 산업군 자체가 달라버리는 같은 이름의 직무 일반 행정이라 그러면 일반 행정의 공통적인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죠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의 공통적인 부분을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떤 좀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직무수행 계획서에 같은 이름의 직무가 아예 산업군이 다르거나 기관 자체가 아예 달라버리는 곳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선 들어가 보죠. 직무수행 계획서 기본 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쓰는 기본 구조다 그 간단한 내용만 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죠. 이렇게 직무수행 계획서 이렇게 있어요.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데 이거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직접 쓸 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써야 돼요라는 말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글자를 직무수행계획서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쓰지 말란 법은 없어요. 없는데 저라면 안 쓰겠습니다. 조금 촌스럽죠. 그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가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다만 1, 뭐 1로 표시해서 기관 이해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이렇게 쓰시던지 다른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즉 서론은 아시겠지만 좀 분량이 작다. 그 메인 이 본론은 직무 목표 그다음에 메인인 직무 추진 계획 이렇게 쓴다면 여기 가장 분량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뭐 맺은 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뭐 지원자로서 다짐 이렇게 써도 되고 큰 뭐 지장은 없는데 이렇게 알아 쓰시면 됩니다. 즉 기억하실 건 이 세 부분 세 파트로 나눈다 하는 거 그리고 핵심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핵심은 이쪽이다. 그래서 여기를 쓰기 위해서 어떤 정보, 자료조사 등등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 보면서 갈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몇 개를 많이 모자이크 처리한 거 이해해 주세요. 주시고 한번 보죠. 우리는 내용보다는 그 직무수행 계획서의 틀을 보는 거니까 지금 보시는 건 총 3매 구성이에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를 쓴 거고요. 여러분의 직무수행 계획서가 몇 페이지 정도, 어느 정도 글자 정도 수준인지를 감안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서론, 본론, 결론 보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 서론이에요. 서론 부분. 노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나요? 빨간 걸로 가볼까? 그렇게 가볼게요. 요 서론. 그리고 여기가 본론. 여기도 본론. 본론. 그래서 본론이 목표도 본론, 계획도 본론. 즉 목표와 계획을 여기서 구분했지만 둘이가 여기 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끝에 가서 여기가 결론 이렇게 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직무 역할 이해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어요. 직무 역할 이해.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 본론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하는데 글을 처음 읽어보는 그 서류 평가자 또는 뭐 면접관이라 그런 면접관 분들이 이 페이지를 처음 볼 때 1페이지부터 먼저 보잖아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첫 이미지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직무 역할 이해라는 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뭐 현실적이며 그리고 지원자인 여러분이 어떤 이 직무 이해와 더불어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 걸 약간은 어필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글을 처음 읽을 때 여기 보게 되는 여기서 이 글에 대해서 조금 매력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 사람 우리 회사와 이 직무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지? 이런 경험도 있네. 이 정도입니다. 요게 역할 이해 안에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해했으니까 이제 매력을 느낀 거죠. 여러분 글에 대해서 짧게 쓴 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젠 이 사람 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는 걸 하면서 2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번은 이 직무 목표를 던진 거죠. 직무 목표를 예를 들어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러해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기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죠. 우선 목표죠. 뭐든지 계획이란 플랜이라는 거 위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목표가 먼저 나와야겠죠. 여기 있는 계획보다. 자, 그래서 목표에서 이렇게 서술에 목표 1 해서 입사 후에 1년 이내는 뭐뭐 할 거예요. 그리고 입사 후 3년 이내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안하실 건 여러분의 케이스가 참 다양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규직이라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 보직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반면 어떤 분들은 계약직이라서 1년 단위 계약이라 심지어 기간제 6개월 미만의 고용계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 목표를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했고 그 다음에 계획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하면서 이제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두실 건 무작정 이런 거 할 거예요, 저런 거 할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상당히 읽어본 사람이 좀 괴롭습니다. 글은 특히 이런 문서들은 비즈니스상의 문서들은 논리성이 강해야 됩니다. 논리성. 그래서 저 이 기관 이 직무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 썼으니까 읽어보실래요? 자, 저의 직무 입사 후의 목표는요. 1년 후에는 이거 할 거고요. 3년 후에 이내는 요거 할 거예요. 자,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자,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라고 하면서 뭐가 들어간다? 요겁니다. 요거. 역량 및 경력. 어찌 보면 지원서 또는 경력 경험 기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일 수 있는데 동일한 거죠. 여러분의 경력이니까. 여기서 다시 서술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뭐 기획 해놓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니은에서 이런 민원 대응 역량도 있고요. 보고서 작성 능력도 있고요. 뭐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것들은 나의 그죠? 경력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라 그러면 이분은 직무 기술서, 이분이 지원하시는 거의 직무 기술서 또는 채용 공고 안에 있는 주요
주요 업무를 이미 보셨겠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이 주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1번은 이런 기술이 필요할 거고, 2번은 이런 역량이 필요할 거고, 3번은 뭐 이렇게 필요할 거야. 이것들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요것들을 나는, 지원자인 나는 가지고 있어요. 경험을 했어요. 라는 게 여기 들어가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업무 추진 방법, 이렇게 계획, 정말 계획인 거죠.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부터 직무 역할 이해, 직무 역할 이해 구조가, 나 이 기관에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해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려 볼게요. 직무, 저의 목표는요 하면서 2번 직무 목표 나온 거고요. 제 직무 목표는요, 입사 후 1년 이내에는 이거 하는 거예요. 3년 이내에는 요거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직무 목표예요. 자,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계획을 말씀드릴 거예요. 계획 말씀드릴 건데,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좀 설득력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경력이나 경험, 관계된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라는 게 직무 관련 지원자의 역량 및 경험을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저의 계획은요 라고 하면서, 계획도 그냥 자기소개서 쓰듯이 쭉 서술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개조식이 좋냐 서술식이 좋냐 뭐 이런 내용들이 분분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볼 사람이 지금까지 글을 읽어왔을 때 논리정연하게 좀 습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방법에는 단기적인 건 3개월 이내까지는 전 이런 거 해볼 거고요. 중기적인 입장에서는 6개월 이내 이런 거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1년 이내는 요거 해볼 거예요. 라고 입사 3, 6, 12개월 이내에 뭘 할지를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에서 다짐과 포부 들어갔던 거죠. 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들었다 놨다 막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너무 허무맹랑하지만, 이 3개월, 6개월,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될 이 계획들은 사실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1번인 직무 역할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즉, 내가 지원할 기관과 직무를 많이 이해할수록 그 직무가 어떤 거 해야 되며 그 기관이 어떤 주요 업무 계획들이 있고 어떤 비전을 추구하는지를 깊게 알수록 내가 이 세부적인 입사 후에 3개월, 입사 후 6개월, 입사 후 12개월 안에 어떤 일을 추진할지가 좀 이렇게 소위 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범위가. 막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현실성이 점점 더 현실적이 되고요. 점점 더 구체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현업자, 진짜 요 직무를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사람이 읽어보면 조금은 거리감이 있겠죠. 그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재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자기소개서 쓰듯이 무작정 열정, 무작정 아이디어, 무작정 혁신만 강조하는 게 여기 업무 추진, 상세 계획에 들어가셔서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무를 이해해라. 그러기 위해서 직무 기술서도 꼼꼼히 보고 그 기관에 대한 파악도 좀 깊숙하게 할수록 좀 상당히 현실성 있고 와 닿는 요 업무 추진 방법 및 일정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긴 한데 설명을 좀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 번 더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또 주제 영상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